이곳은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 그날의 사연 라디오입니다.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조용히 흘러나오는 공간입니다. 젊을 때는 참고 지나갔지만 이제는 마음에 남아버린 이야기들, 그날의 사연을 차분한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그날 아침은 달랐다. 아내 정서윤이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일어났다. 새벽 5시 30분. 나는 침대에 누워 눈만 뜬 채 욕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를 듣고 있었다. 샤워 시간이 평소보다 길었다. 보통은 10분이면 끝나는데 그날은 20분이 넘었다. 헤어드라이어 소리도 평소보다 오래 이어졌다. 뭔가 신경 쓰고 있다는 증거였다. 욕실 문이 열렸다. 아내가 나왔다. 하얀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고 있었는데 표정이 묘하게 밝았다. 긴장한 듯 보이면서도 설레는 것 같은 그런 얼굴이었다. 일찍 일어났네. 내가 말했다. 응. 오늘 출장 가야 해서. 또 출장? 이번엔 좀 길어. 3박 4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는 옷장으로 향했다. 평소 출장 갈 때 입는 검은색 슬랙스와 재킷이 아니라 옷장 깊숙한 곳에서 뭔가를 꺼냈다. 밝은 베이지색 원피스였다. 그 옷을 본 건 처음이었다. 아니, 아내가 원피스를 입는 것 자체가 최근 몇 년간 거의 없었다. 결혼식이나 중요한 행사 때나 입는 옷이었다. 그거 언제 샀어? 전에. 한 번도 안 입어서 입어보려고. 대답은 간단했지만 목소리는 살짝 떨렸다. 아내는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다. 화장을 시작했다. 평소보다 훨씬 공들이는 모습이었다. 파운데이션을 꼼꼼히 바르고 립스틱 색도 3번이나 바꿔가며 골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수를 뿌렸다. 스프레이를 2번, 3번. 그 순간 낯선 향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달콤하면서도 관능적인, 내가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향수였다. 그 향수 새로 산 거야? 응. 면세점에서. 언제? 지난주에. 아내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이상하게 낯설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아내는 짐을 챙기고 있었다. 캐리어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그 위에 작은 화장품 파우치를 올려놓고 있었다. 어디로 가는데? 부산. 부산? 무슨 일로? 지역 협력 사업 관련해서 회의 몇 개 있고 현장 점검도 해야 하고. 말은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눈이 나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시선이 계속 다른 곳으로 향했다. 같이 가는 사람 있어? 응. 팀원 몇 명이랑. 누구? 김대리, 이 과장. 그리고 박민재 부장. 박민재. 그 이름이 나온 순간 나는 무의식적으로 아내의 표정을 봤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 이름을 말할 때 목소리가 살짝 달라졌다. 더 부드러워졌다. 더 조심스러워졌다. 박민재는 아내 회사의 부장이었다. 나보다 3살 어린 42살. 키 크고 말 잘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많다고 아내가 몇 번 언급한 적 있었다. 그리고 작년 회식 사진에서 본 적이 있었다. 단체 사진에서 아내 옆에 서 있던 남자. 웃는 얼굴이 자신감 넘치고 정장을 멋지게 소화하는 스타일이었다. 잘 다녀와. 나는 그렇게만 말했다. 아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내게 다가와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응, 연락할게. 그리고 아내는 문을 열고 나갔다.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고 곧 조용해졌다. 혼자 남은 집은 이상하게 넓게 느껴졌다. 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아침 햇살이 거실로 들어오고 있었지만 기분은 어두웠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단지 느낌일 뿐이었다. 아내는 항상 바빴고 출장도 자주 갔다. 오늘도 그중 하나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그 향수 냄새가 계속 코끝에 맴돌았다. 낯선 향수, 언제 샀는지, 왜 샀는지 모르는 향수. 나는 한숨을 쉬고 일어났다. 출근 준비를 해야 했다. 오전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다. 나는 회사에서 평소처럼 일했다. 이메일 확인하고, 회의 참석하고, 보고서 작성하고. 하지만 집중이 안 됐다. 계속 아내 생각이 났다. 베이지 원피스를 입은 모습, 새로운 향수를 뿌리던 모습, 그리고 박민재라는 이름을 말할 때의 목소리.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가 말을 걸었다. 형, 오늘 왜 이래? 멍한 것 같은데. 아니야. 괜찮아. 확실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이었다. 피곤한 게 아니라 불안했다.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핸드폰이 진동했다. 아내였다. 잘 도착했어. 호텔 체크인했고 이따 회의 있어. 저녁에 연락할게. 짧은 문자였다. 나는 답장을 보냈다. 응, 수고해. 그리고 핸드폰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오후 3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계속 아내 생각만 났다. 결국 상사에게 말했다. 팀장님, 죄송한데 오늘 조퇴 좀 해도 될까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그래, 괜찮아? 네, 집에 가서 쉬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들어가. 무리하지 마. 감사합니다. 나는 서둘러 짐을 챙기고 회사를 나섰다.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나는 계속 생각했다. 내가 왜 이러는 걸까? 그냥 평범한 출장인데. 의심할 이유가 뭐가 있어?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찼다. 아내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던 모든 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최근 몇 달간 핸드폰을 더 자주 확인했던 것. 통화할 때 내가 있으면 방으로 들어가서 했던 것. 야근이 늘었다고 했던 것. 그리고 우리 사이의 스킨십이 줄어든 것.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였다. 조용한 집안에 혼자 서 있자 고독감이 밀려왔다. 나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그러다 문득 생각났다. 세탁? 아내가 출장 가기 전에 빨래를 해놓으라고 했었다. 나는 일어나 세탁실로 향했다. 빨래 바구니에는 옷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하나씩 집어들어 세탁기에 넣기 시작했다. 그러다 아내의 외투를 집어들었다. 무거웠다. 뭔가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 같았다. 나는 주머니 안을 확인했다. 작은 종이 한 장이 만져졌다. 영수증이겠지. 별 생각 없이 꺼냈다. 하지만 펼친 순간 내 손이 굳었다. 부산 오션 스위트 호텔. 예약 확인서. 예약자명 박민재. 체크인 2025년 1월 27일 월. 체크아웃 2025년 1월 30일 모. 객실 타입 오션뷰 디럭스 스위트. 투숙 인원 2인. 숙박기간 3박 4일. 결제 금액 168만 원. 결제 방법 신용카드 박민재. 종이를 쥔 내 손이 떨렸다. 예약자 이름 박민재. 아내가 아니었다. 그리고 객실 타입 2인실. 디럭스 스위트. 출장이라면 왜 회사 법인카드가 아니라 박민재 개인 명의로 예약했을까? 왜 디럭스 스위트를 예약했을까? 왜 2인실일까?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종이를 계속 들여다봤다. 아니야. 그냥 회사 사정상 그럴 수도 있어.
개인 카드로 결제하고 나중에 정산받는 경우도 있잖아.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의심이 자라났다. 나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다. 하지만 참았다. 지금 전화하면 뭐라고 물어봐? 호텔 예약 확인서 봤다고? 그럼 아내가 뭐라고 할까? 그냥 회사 출장이라고 할 거야. 박민재 부장이 예약한 거라고 할 거야. 그럼 나는 뭐라고 대답해? 믿는다고? 아니면 계속 의심한다고? 머릿속이 복잡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예약 확인서를 다시 봤다. 호텔 이름 아래에 작은 글씨로 주소가 적혀 있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234. 나는 그 주소를 검색했다. 화면에 호텔 사진이 떴다. 바다가 보이는 고급 리조트 호텔이었다. 로비는 화려했고 객실 사진은 넓고 럭셔리했다. 리뷰를 읽어봤다. 신혼여행으로 최고예요. 커플들에게 강추합니다. 오션뷰 객실 진짜 로맨틱해요. 기념일에 딱이에요. 모든 리뷰가 커플, 신혼여행, 기념일 같은 단어로 가득했다. 출장으로 가는 호텔이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핸드폰을 들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다. 네 번째 신호음 끝에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다.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끊고 다시 걸었다. 또 받지 않았다. 세 번째 전화도 마찬가지였다. 문자를 보냈다. 전화 좀 받아. 급한 일 있어. 답장이 없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다. 여전히 답장이 없었다. 나는 일어나 거실을 서성였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냥 회의 중이라서 못 받는 거겠지. 조금 있으면 연락 올 거야.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불안감은 계속 커졌다. 시계를 봤다. 오후 5시 30분. 아내가 말했던 회의 시간은 오후 2시였다. 이미 3시간이 지났다. 그럼 이제 회의는 끝났을 텐데 왜 전화를 받지 않는 걸까? 나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다. 이번에는 아내 회사 동료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아내 동료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물어봐? 출장 잘 가고 있냐고? 그럼 이상하게 보이잖아. 나는 핸드폰을 다시 내려놓았다. 저녁 7시. 여전히 아내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나는 라면을 끓여 먹었다. 맛이 없었다.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해 억지로 먹었다. 핸드폰을 계속 확인했다. 아무 알림도 없었다. 나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머릿속은 온통 아내 생각뿐이었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정말 회의 중일까? 아니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장면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아내가 박민재와 함께 호텔방에 있는 모습, 함께 웃고 있는 모습, 함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확신할 수 없었다. 밤 9시 핸드폰이 울렸다. 아내였다. 나는 즉시 전화를 받았다. 왜 이제 전화해?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날카로웠다. 미안. 회의 길어져서. 그리고 저녁 회식도 있었어. 전화 몇 번이나 했는데 왜 안 받았어? 회의 중이었잖아. 핸드폰 진동으로 해놔서 못 봤어. 회의 끝나고도 한참 지났는데 회식 있었다니까.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내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지금 물어봐야 할까? 호텔 예약 확인서에 대해 물어봐야 할까?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니, 그냥 연락이 없어서.
알았어. 나 지금 좀 피곤해. 내일 얘기하자. 응.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소파 위에 던졌다. 뭔가 잘못됐다. 확실히 잘못됐다. 아내 목소리는 차가웠고 나를 귀찮아하는 것 같았다. 예전 같으면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어봤을 텐데 이제는 그런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 밤 11시.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다. 내가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 아내가?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나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놓인 예약 확인서를 다시 집어들었다. 박민재, 2인, 디럭스 스위트. 이 세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부산 오션 스위트 호텔을 다시 검색했다. 호텔 홈페이지에 들어가 객실 사진을 봤다. 디럭스 스위트 객실은 킹사이즈 침대가 하나 있었다. 넓은 욕실, 자쿠지, 그리고 바다가 보이는 발코니. 완벽한 커플 객실이었다. 나는 노트북을 닫았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새벽 2시. 여전히 잠들지 못했다. 핸드폰을 켜서 아내와의 대화를 다시 읽어봤다. 최근 몇 주간의 문자들. 오늘 야근해. 늦을 것 같아. 회식 있어서 늦어. 내일 주말 근무해야 해. 출장 준비 때문에 바빠. 거의 모든 문자가 바쁘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애정 표현은 거의 없었다. 예전에는 보고 싶어, 사랑해 같은 말을 자주 했는데 이제는 그런 말이 사라졌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우리 사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새벽 3시. 나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하자. 더 이상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나는 노트북을 다시 켰다. 기차표 예매 사이트에 접속했다. 부산행 KTX를 검색했다. 내일 아침 첫 차. 오전 6시 10분 출발. 나는 예매 버튼을 눌렀다. 결제를 완료했다. 새벽 4시. 간단히 짐을 챙겼다. 백팩 하나에 옷 몇 벌과 세면도구를 넣었다. 그리고 예약 확인서를 사진으로 찍어 핸드폰에 저장했다. 호텔 주소도 메모해뒀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은 온통 내일 일로 가득했다. 호텔에 가면 뭘 보게 될까? 아내는 정말 박민재와 함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 떠올랐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다. 나는 일어나 씻고 간단히 커피를 마셨다. 거울을 봤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지금 중요한 건 진실을 확인하는 것뿐이었다. 나는 백팩을 메고 집을 나섰다. 새벽 5시 30분.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다. 차 안은 조용했다. 출근하는 사람들 몇몇만 있을 뿐이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맞는 걸까? 몰래 따라가는 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아내에게 직접 물어봐도 부인할 것이 뻔했다. 증거가 필요했다. 확실한 진실이 필요했다. 오전 6시. 서울역에 도착했다. KTX 승강장으로 향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도 그 줄에 섰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곧 열차가 들어왔다. 나는 탑승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아침 풍경이 지나갔다. 곧 부산으로 향할 것이다. 그곳에서 나는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 사연이 당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말하지 못했던 마음, 여기서는 괜찮습니다.
끝까지 들으면 마음이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바로 따지셨나요? 아니면 저처럼 침묵을 선택하셨나요? 당신의 선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